챕터 20. 토마가 키라의 옆구리를 찌르며 머리로 조를 가리켰다. 키라는 눈길을 돌려 조를 바라보고는 빙그레 웃었다. 조는 아까 전만 해도 안절부절 못하더니 어느새 커다란 의자에 축 늘어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느덧 오전도 거의 끝나가고 노래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으니 커다란 강당 안의 아이들이 아마 거의 다 조처럼 졸르고 있으리라. 키라는 따분하거나 졸리지 않는 자신이 놀라웠다. 키라에게 노래는 의상의 수놓은 그림을 살피는 탐구 여행이었다. 가수가 관련된 부위를 들어 올리며 노래를 부를 때마다 키라는 그 장면을 수선하다 오랜 작업가 에너벨로 할머니의 색시를 샅샅이 뒤지며 정확한 색을 고르던 과정을 떠올렸다. 그때 키라는 대체적으로 정신에 집중해서 작업에 몰두했지만 가끔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임무가 떠올라 마음이 흩어지곤 했다. 이제 할머니가 주신 색실은 거의 다 썼고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키라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내용을 똑바로 떠올려 염색 작업을 혼자서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토마는 종이에 적은 내용대로 키라를 연습시키고 또 연습시켰다. 아직까지 토마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키라는 최근에 자신의 글씨를 대부분 읽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한 번은 종이에 얹은 토마의 손가락을 바라보는 동안 금작화의 글자는 첫 번째, 첫 번째 글자에 네모나게 생긴 받침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에는 아무런 받침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차렸다. 소리를 이루는 표식을 찾아내는 건 일종의 게임과 같았다. 물론 금지된 게임이었지만 토마가 보지 않을 때 키라는 자신도 모르게 그 수수께끼 같은 원리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점차 그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제 가수는 조용한 부분을 부르고 있었다. 전 세계에 거대한 재난이 일어나 빙산이 모든 마을을 집어삼킨 이유였다. 이 부분은 흰 실과 잿빛 실로 수놓여서 입체적인 질감이 없고 기분 나쁠 정도로 밋밋한 느낌만 번뜩거렸다. 키라는 얼음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우박이 내려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뚝 근방에 강물이 얼어붙는 아주 추운 때만 가끔 보았을 뿐이다. 하지만 그 부분을 작업할 때는 무섭고 파괴적인 빙산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난 언저리에서 녹색이 다시 조금씩 자리 잡아 평온하고 풍성한 시대로 이어지는 걸 보고 마음을 놓았다. 가수는 이제 녹색 부위에 대한 노래로 접어들었다. 빙산이 모든 걸 파괴해 가수의 목소리조차 거칠고 무섭게 만든 뒤라서 특히 달콤하고 편안하고 아늑하게 들렸다. 토마가 몸을 숙여서 다시 키라의 옆구리를 찔렀다. 키라는 조를 바라보았지만 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토마가 속삭였다. 통로 오른편 끝. 키라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다. 잘 봐. 토마가 중얼거렸다. 가수는 계속 노래하고 있었다. 키라는 통로 오른편 끝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갑자기 어떤 것이 눈에 들어왔다. 무언가가 천천히 살금살금 움직이다가 멈추고 기다렸다. 그러다가 다시 슬금슬금 앞으로 기어나왔다. 사람들 머리에 가려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키라는 오른편으로 살짝 몸을 기울여 사람들 옆을 살펴보려고 했다. 뭔가 혼란스러운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수호자 협의에 들키면 안 되기에 살짝 움직였다. 하지만 수호자들은 슬쩍 보니 그들은 가수에게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 무언가는 그늘 속에서 다시 움직였다. 키라는 그게 사람이란 걸 알아보았다. 야수처럼 네 발로 슬그머니 기어가는 조그만 아이였다. 통로 모서리에 앉은 사람들도 서서히 눈치를 챈 듯했지만 그들의 시선과 관심은 여전히 가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근처 사람들이 어깨를 살짝 돌려서 슬쩍 보며 놀라는 정도의 아주 조그만 흔들림이 일어났다. 조그만 아이는 첫 번째 열을 향해서 계속 조금씩 기어나왔다. 아이가 접근하면 할수록 키라는 자세를 바꾸지 않아도 쉽게 아이를 볼 수 있었다. 키라는 무대에서 떨어져 청중을 마주하며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꼬마 침입자는
마침내 첫 번째 열 모서리에 도달하더니 동작을 멈추고 웅크려 앉았다. 그러고는 무대가 있는 앞쪽을 키라와 조가 토마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키라는 심장이 쿵쿵거렸다. 키라는 감히 크게 소리칠 수 없어서 소리가 안 나도록 입술만 움직였다. 매시 키라를 향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흔들었다. 가수는 손가락으로 지팡이를 계속 위쪽으로 더듬어가며 적절한 자리를 찾아 나갔다. 매시 빙그레 웃으며 한 손을 펼쳐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주위가 어두워서 키라는 그게 무언지 알아차릴 수 없었다. 맷은 그것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낀 채 자랑스럽게 내보였다. 키라는 머리를 살짝 흔들어 잘 모르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고는 관심을 분산시키면 안 된다 생각하고 다시 고개를 돌려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를 바라보았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중간 휴식 겸 점심 식사 시간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맷을 만나서 그 애가 가져온 선물을 살펴보고 무조건 감탄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키라는 가수가 풍성한 수학과 축제를 평화롭게 노래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키라가 느끼는 감정과 그대로 일치하는 노래였다. 안전하게 돌아온 맷을 보니 정말 기쁘고 행복했다. 키라가 다시 보니 맷이 벌써 다른 곳으로 기어갔는지 통로는 텅 비어 있었다. 저와 토마가 미래의 가수와 함께 점심을 들어도 될까요? 연례 모임의 정오 휴식 시간이 되었다. 식사를 하면서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 돌보는 자는 키라의 요구를 신중히 생각해 보느니 허락했다. 키라와 토마는 저와 함께 하품을 하면서 자신들이 들어왔던 연문을 나가 계단을 올라가 키라의 방으로 갔다. 거기에서 음식이 배달되기만 기다렸다. 바깥의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노래에 대해서 한참 토론하고 있을 터였다. 그러면서 다음에 나올 내용을 전쟁과 갈등 그리고 죽음의 시대를 기대할 것이다. 키라는 진홍색 실로 진한 피를 흩뿌린 장면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을 마음에서 몰아냈다. 토마와 조가 쟁반에 담겨온 근사한 점심을 먹기 시작했을 때 키라는 광장에 모인 군중 사이에서 얼굴이 더러운 아이와 꼬리가 굽은 개를 찾으려고 급히 복도를 지나서 토마의 방으로 갔다. 하지만 광장을 살펴볼 필요는 없었다. 맥과 막대기가 토마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맷! 키라는 반가움에 와락 소리쳤다. 그러고는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침대에 앉아 두 팔로 어린 친구를 껴안았다. 막대기는 키라의 발밑에서 껑충거리며 축축한 코와 혀로 키라의 무릎을 정신없이 핥았다. 진짜 긴긴 여행 다녀왔어. 메시 자랑스럽게 말하자 키라가 콧방귀를 뀌면서 웃었다. 그리고 여행을 하는 동안에 목욕도 안 했지? 단 한 번도? 목욕할 시간이 없었어. 누나한테 선물 가져왔어. 메시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두 눈에서는 승리감이 춤추고 있었다. 아까 연례 모임에서 들어올린 물건은 뭐였니? 제대로 보지 못했어. 두 가지 선물 가져왔어.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는 이제 금방 도착할 거야. 하지만 작은 거는 지금 여기 내 주머니에 있어. 메시 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어 호두와 죽은 메뚜기를 한 주먹 꺼냈다. 아, 아니네. 다른 쪽이야. 맷은 메뚜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막대기가 그것을 이빨로 물더니 우적우적 소리를 내며 씹어먹어서 키라를 질리게 만들었다. 호두는 침대 밑으로 굴러갔다. 맷은 다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더니 어떤 물건을 자신만만하게 꺼내고는 키라에게 건넸다. 자, 선물이야. 키라는 그 물건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받아들고 낙엽과 흙을 떼어냈다. 맷이 자부심과 쾌감이 가득 담긴 얼굴로 지켜보는 동안 키라는 접힌 부분을 펴서 창가의 밝은 빛 아래 가져갔다. 꼬깃꼬깃 더러운 사각형 천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키라는 감격에 차 외쳤다. 맷, 파랑을 찾았구나. 맷이 환하게 웃었다. 그게 그곳에 있었어. 예전에 말한 곳에. 예전에 말한 곳? 할머니가 그랬잖아. 색깔 만든 할머니가. 전 너머에 파랑이 있다고 했잖아. 맷은 기뻐하며 몸을 흔들었다.
애너벨라 할머니? 아, 그래, 기억나.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키라는 사각천을 탁자에 펴놓고 살펴보았다. 짙은 파랑, 색도 선명하고 고왔다. 하늘을 나타내는 색, 평화를 나타내는 색. 그런데 맷, 거기를 어떻게 찾았니? 그곳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았어? 맷은 어깨를 으쓱하고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가리킨 곳 떠올렸어.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걸어갔어. 길이 있으니까. 하지만 끔찍하게 멀어. 게다가 위험하고 숲으로 난 길이잖아. 숲에는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에노벨로 할머니는 야수는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나랑 막둥이는 며칠 동안 걷고 또 걸었어. 얘는 벌레 먹고 나는 가져간 음식 먹고 엄마한테서 훔친 음식? 맷은 미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부족했어. 그래서 음식 떨어진 다음부터는 호두만 먹었어. 아무거나 막 먹어야 했지만 그래도 난 벌레는 절대 못 먹겠더라. 맷이 자랑스럽게 덧붙였다. 키라는 맷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사각천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파랑을 구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몸이 달았는데 마침내 이렇게 손에 들어오다니. 하지만 결국 그곳에 도착했고 그곳 사람들이 먹을 거 줬어. 아주 많이. 하지만 목욕은 안 했지? 키라가 놀리자 맷은 못 들은 척하면서 더러운 무릎을 점잖게 긁었다. 그곳 사람들도 내가 가서 엄청나게 놀랐어. 하지만 음식 많이 줬어. 막대기한테도. 그 사람들은 이 녀석 좋아했어. 키라는 개를 내려다보았다. 막대기는 키라의 발밑에서 자고 있었다. 키라는 개의 옆구리를 신발 끝으로 다정하게 긁어주었다. 그래, 그래. 물론 그랬겠지. 누구나 막대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맷, 응? 그 사람들은 누구니? 파랑을 채집하는 사람들. 맷은 모르겠다는 듯 가느다란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대답했다. 몰라. 다들 다친 사람들이야. 하지만 먹을 거 아주 많아.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조용하고 친절해. 다쳤다니? 무슨 말이야? 맷은 키라의 굽은 다리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누나 같은 사람들이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다리 말고 다른 곳 다친 사람도 있고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 누나 생각엔 사람이 다치면 조용하고 친절하게 되는 것 같아? 어? 키라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엄마는 고통이 키라를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조용하고 친절하게 된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파랑 가지고 있어. 분명히. 매시 그렇게 말하자 키라도 반복했다. 분명히. 이제 누나는 나 제일 좋아할 것 같아. 그렇지, 응? 매시 빙그레 웃자. 빙그레 웃으며 묻자 키라도 웃으면서 맷을 제일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맷은 키라의 품에서 벗어나 창가로 갔다. 그러고는 발끝으로 서서 바깥을 내려다보았다. 곤충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맷은 그 너머에 있는 뭔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곧 눈살을 찌푸렸다. 파랑 마음에 들어? 어? 맷이 묻자 키라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정말 마음에 들어. 고마워. 그건 작은 선물이야. 하지만 이제 곧 커다란 선물도 도착할 거야. 그러고 나서 맷은 창밖을 계속 살피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맷이 키라에게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누나 먹을 거 있어? 내가 목욕하고 나서 먹을 거. 키라는 맷과 막대기를 토마의 숙소에 둔 채 연례 모임 오후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에는 별다른 절차와 형식 없이 그냥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다. 수호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절차 같은 것도 없었다. 하지만 점심 식사와 휴식으로 재충전한 듯이 보이는 가수는 의식을 다시 시작했다. 가수가 지팡이를 들고 무대 아래 나타나자 오전의 놀라운 공연에 감탄한 관중이 커다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가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자랑스러운 미소도 없었다. 가만히 서서 사람들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이들에게 노래는 인류 전체의 역사이며 자신들의 흥망성쇠와 함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알려주는 이야기였다. 키라와 토마 역시
박수를 보냈다. 조는 계속 지켜보다가 키라를 그대로 흉내내서 열심히 손뼉을 쳤다. 요란한 박수 소리 속에서 가수가 발을 돌려 무대로 이어진 계단을 오르는 동안 키라는 토마를 바라보았다. 토마에게도 그 소리가 들렸다. 금속을 끄는 육중한 소리. 아침에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들렸던 바로 그 소리였다. 키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체불명의 묵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가수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노래를 준비하는 모습만 지켜보고 있었다. 가수는 무대 중앙으로 가서 두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지팡이를 짚어 정확한 부위를 찾았다. 그러다가 몸을 살짝 흔들었다.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저기였구나. 키라는 순간적으로 아주 우연히 그것을 보았다.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되니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었다.